암천귀로 돌아가는 길 어두운 하늘 나 유성문 전쟁에서 사선을 넘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길목에 서서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은 먹장 구름으로 온통 어두웠으니 일인지문 밀문의 문이 열렸으니 밀종천하 관선징앗 신비문주의 거보는 천하 안녕의 보보였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암천귀로 프롤로그 곤륜문하 유성문은 마지막 전쟁을 치른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그는 전쟁만 끝나면 평화로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그가 복귀한 세상은 어둡기만 하였고 도대체 의인은 어디 있더란 말인가? 아, 의인은 간데 없고 악인만 청하 권력을 누리는 어두운 대지 위 유성문은 홀로 빛나고 있으니 말이다. 제4장 암천 괴연문 출연 8화. 성문은 노삼이란 점소이를 보며 미소를 짓다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에게 물었는데 무엇이 다행인 것이냐? 사실 주인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저는 종전 가게에서 쥐꼬리만 한 급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주인은 언제나 제가 밥을 많이 먹으며 게으르다고 구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아이보다 일을 2배나 열심히 했습니다. 다만 그곳 주인은 제가 좀 멍청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구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가게가 다음 달에 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지요. 후후후. 노섬아.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잘 들어라. 나는 앞으로 이곳에서 최소한 10년 이 가게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선임두이는 제법 장사 수완과 책임감과 직업정신이 투철하구나. 내가 혹시 다른 업무로 바쁘더라도 이곳 나의 오른팔인 두이가 계속 영업을 이어나갈 것이다. 물론 주인은 나고 말이다. 아? 성문이 말에 아이들은 늦은 술시가 지나가고 있었지만 눈빛들이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만 나는 너희들에게 주인 정신을 가지고 마치 너희들이 이곳 주인이 되어서 손님들을 최대한 친절하게 또한 무슨 일이 있다면 손님 처지에서 말과 행동을 해다오. 처음에는 너희들의 행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러한 것이 소문나게 되면 이곳 차가 맛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친절 때문에 단골 손님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에게 내가 베풀고 있는 행동이 나 스스로 보람되지 않겠느냐. 와, 주인님은 역시 다른 객점 주인과 상인들과는 완전 다르십니다. 아니다. 나는 성인도 도사도 신선도 아니구나. 그냥 나도 감정이란 것이 있어서 불편하면 화도 낸단다. 아닙니다. 주인님은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역시 천하제일 성인군자이십니다. 그리고 주인님 덕에 장사가 더욱 잘 되고 있습니다. 두이야, 내가 장사를 잘하는 것 잘 안다. 그러나 손님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굳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구나.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이미 그것은 수개월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증명되었다는 것이냐? 지금 장안의 젊은 꾸냥들이 잔뜩 몰려와 가게를 넓혀야 하는 문제가 직면했습니다. 정말 장안의 교수들뿐 아니라 장안의 지체 높으신 부인들까지 공자의 얼굴을 감상하며 차를 마시는 입가심으로 뜯어먹고 있단 말입니다. 뭐라? 내 얼굴을 뜯어먹어 먹는단 말이야? 물론입니다. 주인님이 표절적 미남으로 장안의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러나 주인님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얼굴로 세상에 다니시면 언젠가는 하늘의 화가 임할 것이라고요. 너는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소질이 있구나. 후후후. 알겠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손님들에게 걸고 나는 그만두려무나. 두이는 이제 이곳을 정리하고 점소이들이 편히 잘 수 있게 마무리해주고 그리고 경천에 있는 찻방의 점소이들은 지금처럼 가족같이 모두 지내자꾸나. 네, 알겠습니다. 점소이들은 모두 합창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한바구음을 지었다. 오늘도 경천애인의 찻방은 정말 풋풋하고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되었으니 장안에 거대한 화재가 일어났다. 장안에 유일하게 빈민가가 있었는데
그곳은 매우 열악한 곳으로 가난과 술과 도박에 찌든 동네로 그곳에서는 늘 범죄가 일어난다.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며 낮에 몸을 쓰며 막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 미래를 위해 투자는 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과 술로 인생을 보내고 있고 그나마 건강한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라도 하였건만 도적질이나 도박 강도질 등으로 삶을 연명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곳의 이름은 망훈촌이라는 마을이었는데 이곳은 장안에 있었지만 장안의 하천 끝에 마을을 형성하여 살았던 인물들이었다. 원래는 이곳에 마을이 없었지만 원나라가 만들어지며 힘없는 한족들이 이곳에 정착했고 이곳에 모인 무리는 재산도 힘도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나무를 이용하여 집을 지었다. 물론 이 집들은 처음에는 간간히 한두 집이 들어서더니 세월이 흐르며 띠집을 형성한 마을이 되었다. 이곳에는 기왓장이나 돌과 석재로 지은 집은 단 한 집도 없었고 오직 나무와 나무를 이은 띠집이 늘어섰다. 물론 이것은 집이라고 말하기도 매우 민망한 거지촌과 같은 곳이었다. 이곳은 장안의 사고뭉치들이 모인 곳으로 늘 사건이 빈번하였다. 사람 한두 녀석 죽어나가는 것은 일도 아니었고 언제나 사건 투정인 인지라 관부에서도 이곳은 손을 놓을 지경이었고 장안의 흉명이 자자한도 암흑가도 이곳만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저 이곳 마음에 입주한 이들은 바로 영혼을 잃어버리고 살고 죽을 날만을 기다린다고 하여 망훈촌이라 불렀다. 그런데 장안에서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으니 바로 망훈촌에 큰 불이 일어났고 이 망훈촌은 시간에 불길이 번져 망훈촌 전부가 전소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곳에 기거한 300여 명의 사람들은 모두 죽거나 일부 화마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일부라는 사람들도 큰 화상을 입어 목숨이 경각간에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화재의 원인을 알 수 없었고 다만 태수는 화재에 관한 조사보다 재난만 선포하였으며 화재에 살아난 사람들을 따로 지원한다고 하였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한 오늘도 대박 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